네, 안녕하십니까. MJ 김매스쿨 회원 여러분. 오늘의 유튜버 방송 주제입니다. 제일 간략한 주제가 뭐냐면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받은 사례인데, 사실 이것 때 저희 회원분이 낙찰을 받았었어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고 기분을 되게 좋아하시다가 축하도 드렸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보니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그러한 사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목적물은 그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드림스페이스라는 아파트입니다. 공보상 아파트고 한 동짜리 나홀로 빌라의 느낌인데, 공보상 일단 아파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라라고 봐도 뭐 무방하긴 해요.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빌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몇 동 몇 동 몇 동 이렇게 이제 있어도 빌라들도 가동 나동 다동 이런 식으로 또 있거든요. 자, 요 아파트 물건에 있어서 최초 법사가 감정 가격이 2억 천인데 매매 가격이 제법 그래도 1억 7, 8천 정도 받쳐줬던가 봐요. 뭐 몸팔아도 1억 7천 정도, 뭐 6천 정도는 이상 팔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낙찰도 정말 잘 받았어요. 아마 추후에 심건으로 그 세매각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꼭 이 사건문을 기억했다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세 뭐 저가로 팔아도 1억 한 6, 7천 정도 될 거니까는 1억 돈에 1억 정도에 받으면 당연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싸게 받았죠. 싸게 받았어요. 여기 사건에 녹아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어요. 유치권 신고. 그 회원분이 어떠한 부분을 보고 당혹스러워했냐면은,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주식회사 DM전력,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공사를 했다라고 이제 봤겠죠. 그리고 금액이 2억 2,900. 이거 사건을 들여다보니까는 이 회원분이 특별하게 유치권 신고돼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허위 유치권이라고 판단한 거죠. 허위 유치권. 그리고 조금 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셔서 보니까는 임차인이 최삼수 씨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대학력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 그래 돼 있죠. 현황조사서에도 보면은 어떻게 임차인 점유, 임차인인데 무슨 유치권이야, 이거를 누군가 싸게 사기 위해서 유치권 신고를 넣고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임차인이라 돼 있는데.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이제 들여다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죠.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는 접수 날짜는 2020년 6월 18일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먼저 여기에 임차인 있음. 우리가 그 유치권의 민법에서 유치권을 다루는 조문이 320조부터 328조까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조문들은 제외하고 민법 328조를 보시면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러니까는 퍼뜩 생각해봐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는 거는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 하니까는 더 이상 유치권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회원분이 판단하고 입찰을 참여한 거죠. 거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이제 사건 열람을 한 거죠. 사건 열람하니까는 조금 전에 2020년 6월 18일자 그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자, 딱 신건 딱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는 사건 열람을 여기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의 지위로서 사건 열람을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이제 낙찰이 되고 나면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최고가 매수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돼버립니다. 이해관계인이 되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제한적 열교 규정이라 해서 사건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사건 열람을 하면서 해서 보니까 놀란 게, 자, 뭐 어디서 놀랬냐?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 DM전력이라는 여기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인 거예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글씨가 좀 까네요. 이 대표이사가 이미 이 소유자를 상대로 강진수 씨를 상대로 유치권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더라 이거죠. 확정 판결까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아니, 차라리 표기를 임차인이라고 안 하고 대표이사 이 사람이라고 막 기재만 해놨다도
어떻게 돼요? 내가 입찰을 안 했거나 또는 확정 판결이 있다고 기재가 돼 있었으면은 당연히 입찰을 안 했겠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유치권이니까 확실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임차인은 표기를 안 하든지, 그럼 여기 대표이사, 뭐 주식회사 DM전력이라는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라고 일치를 잡아 놓든지, 또는 확정 판결이 있다든지, 내용들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회원분한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니까는,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야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핸들링을 좀 잡아드렸는데, 그 사건 내용, 그러니까 제가 적었던 글 기재 내용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는 제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대목에 있어서 내용들을 잡았어요. 첫 번째로, 저는 법에 있어서의 이게 민사집행법의 이제 절차에 구제받는 절차거든요. 구제받는 절차에 있어서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라는 매각 허가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항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확정이 나거든요. 확정이 되면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통상 민사집행법 기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참여관이라고 부릅니다. 경매계에 있는 참여관분들이 3일 이내에 이제 잔대금 납부 마감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낙찰받고 2주 뒤인 다음 날부터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린 것뿐이고, 열려있고, 잔금을 납부해야 될 마지막 시간은 3일 이내에, 그러니까 2주 뒤인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기간을 정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려요. 근데 자, 매각 불허가와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있는데,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면은 매각 허가 기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허가 결정을 받는데 항고 기간 일주일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됩니까? 항고가 들어오면은 항고 다투는 건데, 그 항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정에 대한 확정이 나요. 확정. 그러니까 결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일부 준용이 돼서 이제 절차로 가는 건데, 확정이 되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난 건 아니에요. 항고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낙찰받고 일주일은 매각 불허가 기간이 되니까는 쉽게 넣을 수 있는데, 이미 또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이 시기가 낙찰받고 추석이 좀 낑기면서 날짜가 이제 훅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건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딱 지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그때서 보니까는 어떻게 여기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임차인인 거예요. 대표이사가. 저희가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절차적으로 매각 불허가를 못 받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차적에 있어서 이분이, 제가 그 핸들링 하면서 일주일,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각 허가에 대한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데,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참여관분들이 간혹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왜? 이걸 항고로 본다 이거죠. 그 기간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항고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만큼의 금액,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만큼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넣어야 돼요. 항고 보증금. 항고 보증금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항고를 했을 때 우리가 100%한 게 없잖아요. 안 되면은 그 기간만큼에 있어서 항고 보증금에서 금액을 까버립니다.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제 소송 수지법처럼 연 12%, 1할 2푼. 그러니까 월 1%인데 1할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고가 안 받아들이면은 2달 동안 그게 이제 이 항고가 계류가 되어서 판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낙찰 금액이 1억 600이라 치면은 1060만 원이죠. 1060만 원에서 월 1%면은 106만 원이 되죠. 2달이면 212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돌려주거든요. 사실 이 항고 보증금 넣는다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낙찰을 받고, 자, 채권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항고가 아니에요. 절차적으로는 항고라는 거는 제가 아까 채권가 매수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해관계인이 제한 열거 중에 이해관계인이지, 실질적으로 항고의 당사자들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들이에요.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여러분이 낙찰받은 또는 그 뒤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불복한다든지 또는 이 절차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했을 때에 항고를 하는 거지, 여러분 채권가 매수인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매각 허가 기간 안에 이거를 못 넣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항고 보증금을 넣는 게 아니라,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구제기간이 존재합니다.
매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신청, 그러니까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에 내가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매각 항고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로 보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으로 본다 이거죠. 사실 요 부분을 가지고도 참여관님 분하고 이제 여러 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회동등 간에 결론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접수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관련 사건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부여를 하고 그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판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은 유치권자라고 당사자 내역이 적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라고 표기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현황 조사서에 여기 임차인이라고 점유했던 부분들. 그럼 여기 임차인이라고 점유했으니까 당신들이 임차인이라고 확정을 받던 얘기죠. 차라리 미상을 해놓든지. 그리고 판결받은 사건 내용이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이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랬다면은 임차인의 입찰 가격, 매수 금액에 있어서는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제목,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결국 타기 사건 번호, 기타 사건이거든요. 타기 사건 번호를 부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접수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운 좋게 뭐 취소 결정을 받고 인용을 받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죠. 사실 절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정에 좀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조목조목 따지느냐 또 중요하지만, 아니면 보증금을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제가 이 유튜버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로 낙찰자는 채권가 매수인 지위로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매각 불허가 기간, 그리고 허가 기간이 지나서 허가 결정 받고 난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이 기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떻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혹 그 경매계죠. 경매계에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항고 보증금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항고 보증금을 덜렁 넣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려요. 왜? 항고 보증금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단 안에서 뭐라면 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항고 보증금 넣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이, 유치권 신고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나마 꼼꼼하게 현황조사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읽어보고 충분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접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아낀 사례죠. 실질적으로 허위 유치권 같았다면은 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받고 어떻게 해요? 명도하고 팔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 임차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 그 법인, 유치권자의 법인 대표이사니까 사실상 동일인이죠. 동일인.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치권에서 소송해서 깰 거 아니라 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차라리 다른 물건을 보는,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유튜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